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은 툴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바는 실제 우리가 편집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도구를 말하는데요. 프리미어에서는 지금 요 위치에 있습니다. 버전이 바뀌면서 위치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CC 버전에서는 요 위치에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위쪽에 있는 요 실렉션 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툴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능 툴이라고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모든 작업을 요 툴에서 대부분 하기 때문이죠.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셀렉션이란 그 용어가 선택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클립을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하고 그럴 때 사용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프로젝트 하나 좀 만들어 봅니다. 이번 시간에도 씬 1번부터 씬 6번까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new sequence from 클립을 통해서 적용을 해서 타임라인, 즉 시퀀스를 만들어 줍니다. 자, 셀렉션은 말 그대로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기본 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프리미어를 최초로 실행하면 이 툴이 항상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 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랙 실렉트 툴이라고 있네요. 자, 요 부분. 자, 요 툴은 트랙을 선택하는 그런 툴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하나의 클립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실렉션 툴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뭐 여러 개의 클립이 적용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위쪽에 뭐 서로 다른 트랙에도 클립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을 때, 해당 트랙의 모든 클립을 선택을 할 때 지금의 트랙 실렉트 툴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자, 가령 지금 화살표가 좀 두 개가 되어 있죠. 위아래로, 즉 비디오와 오디오를 선택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씬 2번이죠. 맨 앞에 있는 요 클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클립이 이렇게 모두 선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Shift 키를 눌러봅니다. Shift 키. 자, 그러면 화살표가 하나로 바뀌었네요. 그죠? 이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씬 1번을 클릭. 자, 그러면 다른 트랙에 있는 요 씬들, 즉 클립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과거에 그 프리미어와는 좀 다르죠. 과거의 프리미어는 Shift 키 누르면 오히려 모든 트랙이 선택이 되고요. 그냥 평상시에서는 이제 하나의 해당 트랙이 선택이 되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해당 클립을 모두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동을 해주면 해당 트랙의 모든 클립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있는 클립을 선택을 해볼까요? Shift 키 누르고 클릭. 자, 그러면 앞에 있는 클립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계속 이동을 해주면 그 뒤쪽에 있는 클립들만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누르지 않고요. 자, 요쯤 씬 5번이죠. 자,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씬 4번 그리고 씬 6번까지 선택이 되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씬 2번과 씬 3번 클립에 대해서는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트랙에 타임라인 트랙에 여러 개의 클립을 사용을 했을 때 특정 트랙이죠. 특정 트랙의 클립을 모두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자 했을 때 지금의 트랙 실렉트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리플 에디트 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여기인가요? 자, 리플 딜렉트 사용을 했었죠. 자, 특정 클립을 선택을 해주고 삭제를 하면 구멍이 뻥 뚫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리플 딜리트를 사용하면 삭제된 공간을 뒤쪽에 있는 클립에 이동을 했었죠.
자, 여기도 이제 비슷한 기능인데요. 리플 에디트 툴을 사용을 해서 편집을 해봅니다. 가령 첫 번째 요 장면 클립에 아웃점을 잡고 자, 이렇게 줄였습니다. 자, 편집을 했으면 편집을 한 그 영역을 뒤쪽에 있는 클립이 자동으로 이동을 해서 채워주게 되죠. 이렇게 늘렸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리플 에디트 툴이고요. 계속해서 아래쪽에 있는 롤링 에디트 툴이 있습니다. 자, 롤링 에디트 툴 선택을 해보죠. 자, 롤링 에디트 툴은 자, 여기 클립과 클립 사이에서 사용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조절을 해볼까요? 자, 조절을 해보면 지금 편집이 이루어진 자, 그 클립에 대해서만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편집을 한번 해봅니다.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자, 여기도 이 정도로 편집을 해보고 자, 여기도 이렇게 편집, 여기도 이렇게 편집, 이렇게 편집,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일단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컨트롤 Z. 자, 여기서 공간이 있죠.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 공간이죠. 예, 공간을 선택을 해주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은 공간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클립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고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편집이 된 상태에서 롤링 에디트 툴을 사용을 해봅니다. 자, 편집이 이루어진 클립에서 클립과 클립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요. 클릭, 드래그 해봅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모니터의 화면이 양쪽으로 이제 분할되어 나타나는데 왼쪽에 있는 모니터 화면은 자, 앞쪽에 있는 씬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화면은 씬 3번이죠. 자, 그래서 편집이 이루어진 이 클립의 중간에서 좌우로 드래그 해 보면은 편집이 되는데요. 자,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씬 2번이죠. 앞장면에 아웃점을 기준으로 해서 편집이 되고요. 편집이 되는 모습은 왼쪽의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왼쪽의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아웃점이 편집이 되는 만큼 그 뒤쪽에 있는 그죠? 뒷장면에 씬 3번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잘려진 만큼 이쪽 부분의 장면은 이렇게 새롭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인점을 기준으로 해서 장면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인점에 대한 편집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인점이 편집이 안 됐다는 것은 원본 그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본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늘려봤자 늘어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늘어날 장면도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집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지금의 롤링 에디트 툴을 사용을 해서 앞쪽에 끝장면 그리고 뒤쪽에 시작 장면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집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자,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스 스트레치 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클립에 속도를 조절을 해줍니다. 뭐 슬로우 비디오나 패스트 비디오를 만들 사용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해당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스트레치 툴. 자, 그리고 레이저 툴이 있습니다. 라저 툴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레이저 툴이라고 그러죠. 자, 레이저는 그 광선이 나가는 그런 레이저가 아니고요. 자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레이저입니다. 여기 좀 면도칼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클릭을 해줍니다. 편집을 하다 보면은 지금 클립의 장면에 시작점과 끝점을 가지고 편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클립과 클립의 이 중간을 그냥 뚝 잘라서 편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지금 레이저 툴을 사용을 하는데요. 가령 자, 다른 클립을 하나 적용을 해줍니다. 자, 긴 클립 하나 적용됐고요. 여기서 한번 장면을 보는데요. 여기서 중간 부분을 잘라서 따로따로 사용을 할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 이 부분을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라주기 위해서 지금 레이저 툴을 사용을 해서 잘라질 부분의 클립 위에서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려지게 되는데요. 지금 타임 마커가 있는 지점과 그죠? 근처에 있는 부근에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타임 마커가 있는 지점이 잘려지는데
자, 이렇게 멀리 해놓고 클릭하면 면도칼, 그죠? 면도칼 모양의 레이저 툴이 클릭한 그 지점이 이렇게 잘려집니다. 자, 두 개로 잘려졌기 때문에 이제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개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려졌기 때문에 이제 잘려진 클립은 각각의 인, 아웃 점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인, 아웃 점을 사용을 해서 또 다른 인, 아웃 점 편집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컨트롤 Z에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줍니다. 자, 이처럼 레이저 툴을 사용해서 특정 장면, 특정 클립을 이렇게 잘라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이 기능은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타임 마커 갖다 놓고요. 잘려질 부분이 이제 타임 마커가 되는 것이고요. 잘려질 클립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퀀스 메뉴죠. 예, 시퀀스 메뉴로 가서 자, 여기 지금 에디트 에디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컨트롤 K 단축키로 사용이 되네요. 자, 이 메뉴를 사용하면 현재 타임 마커가 있는 이 지점의 클립이 잘려지게 됩니다. 레이저 툴을 사용해서 잘라놓은 것처럼 말이죠. 자, 선택을 해보면 이 클립이 타임 마커가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잘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잘려 놓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자, 위쪽에 있는 클립들이 있을 때도 역시 동일하게 잘라줄 수 있는데요. 자, 그 방법은 여기 Add Edit All Track 이 기능을 이용을 해줍니다. 자, 가령 위쪽에도 어떤 클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아까는 해당 클립, 하나의 클립만 삭제가 됐다면, 자, 여기에서 Add Edit All 트랙을 선택을 해보면, 타임 마커가 있는 이 지점의 모든 클립이 트랙과 상관없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죠. 예,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슬리프 툴이 있네요. 슬리프, 좀 뭔가 미끄러진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선택을 해봅니다. 자, 슬리프 툴은 자, 클립의 이 가운데 부분이죠. 예, 면 부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한번 해봅니다. 자, 2번과 3번, 4번 사이에 3번 클립이죠. 예, 씬 3번 클립에서 클릭 좌우로 드래그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뭔가 변화가 생기죠. 자, 현재의 클립의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럼 앞장면과 뒷장면이 서로 슬리프 되면서 바뀐다는 것이죠. 뭐 컨베어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레일이 돌아가는 것처럼 장면이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면을 이용을 해주는 것인데요. 해당 클립의 시작점과 끝점에 해당이 되는 이 장면이 로테이션 되면서 회전이 되면서 바뀌어지기 때문에 클립의 길이에는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클립의 길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해당 클립의 앞뒤 장면만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고요.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현재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바뀌어지는 그 장면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화면을 보면서 원하는 장면을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이 기능은 편집이 모두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이 클립의 길이는 조절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장면만 바꿀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자, 여기서 조절을 해보면 해당 클립의 앞장면과 뒷장면만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슬립 툴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툴이 있네요. 자, 슬립 툴과 뭐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좀 다르죠. 자, 슬라이드 툴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역시 해당 클립의 이 중간 면 부분을 잡고 좌우로 드래그를 해봅니다. 드래그를 해보니까 장면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클립의 위치도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현재의 클립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바꿔줄 때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클립들의 위치도 바뀝니다. 자, 클립들의 위치가 실질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장면이 바뀌는 것이죠. 장면이 편집이 되면서 바뀌게 됩니다. 자, 우측으로 이동이 되면 앞쪽에 있는 씬 2번의 아웃점을 기준으로 해서 장면이 더 생겨나고요. 생겨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편집이 되어 있던 그 장면이 다시 생겨나는 것이죠. 편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뭐 영상 클립의 길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줄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뒤쪽 장면은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장면이 이제 편집이 되죠. 즉 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앞장면과 뒷장면이 편집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슬라이드 툴을 이용을 해서 또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펜 툴은 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요. 뭐 클립의 투명도를 조절하거나 뭐 볼륨을 조절하거나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인데요. 나중에 해당 강좌에서 이 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손바닥 툴이 있습니다. 손바닥 툴은 타임라인의 이제 공간이죠. 자, 공간을 이동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 자, 주로 이렇게 확대가 돼서 모든 클립이 한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작업 영역으로 이동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자, 이 기능은 주로 자, 정지를 해주고요. 자, 정지를 해주고, 자,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뭐 슬라이드, 그죠? 스크롤. 자, 스크롤 사용을 해서 이동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돋보기 모양의 맨 아래 줌 툴이 있습니다. 줌 툴은 지금의 타임라인을 확대 축소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클릭하면 이제 확대가 되고요. 자, 여기서 Alt 키를 누르면 오히려 축소를 합니다. 클릭 축소가 되죠. 자, 그 다음에 Alt 키를 떼면은, 손에서 떼면은 이제 플러스 모양, 즉 확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아래쪽에 있는, 자, 여기 확대 축소 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요 기능은 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자, 요 기능은 좀 특별한 게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요 줌 툴을 사용하면 클릭 드래그해서 영역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요 영역만 확대를 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부분 또 역시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작업에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제 작업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툴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